아이가 시간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싶습니다. 시간 관리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노는 시간과 공부하는 시간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멘트, 알고 싶습니다. 아이고야, 동기부여, 멘트, 그건 코칭을 의미하는 건데, 그죠? 코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코칭을 하려면 이 아이가 현재 어떤 유형의 아이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식센스라고 하는, 저는 약 한 20년 동안 연구하면서 이것을 개발했지만, 아이들, 10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은 10대 때, 초중고 때 최소한 12번이 바뀌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이 12년이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예. 평균적으로. 그래서 많은 아이들은 1년에 2차례씩 바뀌고, 그래서 24번 이상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떠한 유형 영역으로 열리느냐, 확보하느냐, 달란트라고 하는 영역이 어느 쪽에 좀 더 관심사가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코칭 멘트가 다채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교육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300시간 정도는 공부하셔야 돼요. 예. 식센스 프로코치 교육과정 285 강좌 정도는 흡수해 주세요. 약 300시간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는 공부하셔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바뀔 때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대처해야 되는지 정말 아마 진땀 빼실 겁니다. 그런데 시간 관리 정도는 제가 코칭해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빠른 시간 내. 시간 관리의 핵심은 뭐냐면 기상과 취침이에요. 첫 번째, 기상과 취침입니다. 시간 관리를 잘 쓴다. 우리가 24시간 중에 잘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중에 학교 가는 시간이 얼마죠? 24시간 중에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 기상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7시에 일어난다고 쳐볼게요. 7시에 일어나서 그냥 넉넉 잡고 4시에 끝난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7시서부터 12시까지 5시간, 12시부터 4시까지 4시간. 합이 9시간이에요. 학교 시간이에요, 학교 시간. 그러면 이건 총 이제 15시간 남았어요. 15시간 중에 취침과 기상, 즉 잠자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될까요? 우리가 12시에 자서 예를 들면 12시에 자서 7시간 한다. 그럼 7시간을 자는 거야. 그러면 이제 8시간 남았네. 맞죠? 이 8시간 중에 노는 시간과 공부하는 시간을 구분해버리는 거예요. 자, 공부는 9시간이라고 하는 학교에서의 1차 학습이 있잖아요. 1차 학습 시간, 공부 시간. 그러면 나머지 8시간 중 몇 시간이 2차 학습 시간일까? 2차 학습 시간, 공부 시간이야. 이거 기준 잡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 비법 얘기해보면 학교 수업에 충실했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정말 비법 맞는 거예요. 왜? 하루 중에 일과 중에 가장 많은 9시간의 1차 학습, 1차 공부라고 하는 시간을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맞죠?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집중력을 발휘하는데 예습된 상태에서 집중력을 발휘하는 9시간이냐? 예습이 안 된 학교가, 즉 예습인 첫 접촉하는 9시간이야. 에 따라서 학습 효율이 달라지겠죠. 이거 이해되셨나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9시간입니까? 아니면은 이 9시간이 처음 접하는 9시간입니까? 받아들이는 강도, 흡수력이 달라지겠죠? 받아들이는 강도와 흡수력을 바로 집중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집중력에 따라서 학습 효율성을 좌지우지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 비법, 학교 시간에 집중해라. 이거 선택의 여지가 없는 비법, 1번 비법 맞아요. 자, 그렇다면 그럼 나머지 8시간 중에 노는 시간과 공부하는 시간을 나눌 거예요. 자, 그럼 노는 시간은 뭔데? 노는 시간은 아이들하고 노닥거리는 시간, 그죠? 그리고 왔다 갔다 이동하는 시간, 그죠? 순간순간 멍 때리는 시간, 그리고 분명컨대 저녁 먹는 시간도 있을 거예요. 저녁 먹는 시간, 그죠? 요 정도가, 그리고 휴대폰 만지작거리는 시간, 요런 것들이 노는 시간으로 정의가 내려지는 거야.
자, 그렇다면 밥 먹는 시간도 저녁 시간 한 30분, 넉넉 잡고 1시간, 씻는 시간도 한 30분. 한번 따져볼까요? 밥 먹을게요. 30분이래요. 씻는데요. 30분이래요. 노닥거릴 거예요. 친구들하고 노닥거릴 거야. 이것도 한 30분 정도 할까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순간 멍 때리기도 한대요. 30분이야. 그리고 또 여기저기 왔다 갔다 이동 시간이 있대요. 이것도 한 30분 정도 허송 시간 보낼 수도 있잖아요. 맞죠? 휴대폰 만작거리는 시간 이거 1시간 정도 잡을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건 총 몇 시간 걸리나요? 1시간, 2시간, 3시간, 3시간 반. 3.5시간 정도가 사실은 하루에 허송세월, 노는 시간 이 정도가 기준 잡히는 건 선택 여지가 없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4.5시간 4.5시간이 바로 이 하루 일과 중 자녀 시간 중 2차 학습이 되는 4.5시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이 4.5시간을 학원 스케줄, 그리고 또 하나 또 뭐가 있을까요? 과제를 하는 시간. 또 하나가 책 읽어야죠. 책 안 읽으면 안 됩니다. 책을 못 읽는데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 이건 정말 제가 강조 완전 강조하는 겁니다. 책 읽는 시간 꼭 껴야 되죠. 그리고 예습이든 복습이든 할 수 있는 시간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습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습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네, 시간 관리에 대한 문제니까 시간 관리에 대한 부분만 이 정도 기준 잡아볼게요. 그럼 4.5시간을 어떻게 쪼갰을까? 이것은 아이와 상의하고 그날 요일마다 스케줄이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맞죠? 그것에 따라서 요일별 스케줄, 그리고 요일별 스케줄, 주 5일 스케줄에 의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강하고 보완하는 주말 스케줄. 주말 내내 보강하고 보완하면 우리 아이들도 미치죠. 하루 정도는 철저하게 보상하는 하루.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둘 중에 하루는 철저하게 놀 수 있는 하루로 만들어 주시고요. 둘 중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에 하루 정도는 보강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밸런스를 잡는 게 가장 좋죠. 고등학생 아이들까지 이렇게 밸런스 잡으면 안 돼요. 고등학생 아이들은 사실은 주말은 또 없어요. 그래서 주말에 대한 스케줄 또 이행해야 되는 거, 또 서로 협의하고 확정하고 그리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이 시간이 아마도 우리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솔직히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멘토 있는 아이 꼭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예, 우리 주변에 좋은 선생님들 많으시잖아요. 그 선생님들한테 어차피 시간 들이고 돈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시간 들이고 돈 쓰는 거 정말 우리 아이들의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선생님들을 꼭 찾는 데 주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